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는 계기는요. 제가 30일에 공인중개사 단기 동차 합격을 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짐한 게 있어요.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처럼 나도 꼭 합격을 해서 올리겠다 라는 다짐이었는데, 이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리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도움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은 것처럼 저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학교 후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고 현실에 와닿았던 분들이 딱 세 분이었는데, 첫째는 그 단기 동차 합격하신 러셀TV 분이랑, 그다음에 직장인 김주임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기 동차 합격하신 해커스 그 남자분, 어떤 문제집을 많이 풀라라는 그런 남자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의 장점을 다 따와서 그걸 적용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공부 방법이 공통점이 있는데, 기본서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도 기본서를 처음에 샀어요. 그다음에 과목이 뭐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몰라서 기본서를 총 5과목을 샀는데 6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6과목이 마지막은 공시세법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총 5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보다가 나중에 지쳐서 그냥 막 책도 막 이렇게 꾹꾹 막 찢으려고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200시간 정도를 투자했었는데, 이 시간이 되게 잘못된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많은 후기 영상들을 보면서 요약집 공부법을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공부 방법을 적용했는데, 이제 핵심 요약집이랑 그다음에 단원별 책이 있어요. 이거를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1회독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문제집을 펼치고, 그다음에 핵심 요약집 문제집을 펼치고 1번 문제를 보면서 여기 있는 이론을 보고, 2번 문제를 보면서 여기 이론을 보고, 3번 문제를 보면서 여기 이론을 보고 하다 보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문제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체크를 하시거나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거나 뭐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회독을 할 때는 이 맨 앞장에 보면 회독용 정답표라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보고 또 문제를 풀고, 이론을 보고 문제를 풀고, 이론을 보고 문제를 풀고, 이런 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세 번째 문제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머릿속에 기억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3회독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집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되, 그다음에 내가 맞은 것도 내가 알아서 맞은 게 아니고 틀린 것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닐 거라는 거를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3회독을 다 하고 나서는 다시 또 비슷한 문제가 형성되어 있는 회차별 기출문제집을 풀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7개년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마지막 3개년, 최근 3개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빈출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껴뒀다가 10월달에 푸는 게 좋고,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1회독, 2회독을 하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회독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3개년, 4개년 문제를 거의 한 3회독 정도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푸는데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서 따로 정해서 푸는 게 아니라 1회부터 3회까지 아니면 4회까지 정도는 그냥 문제집이라 생각하고 푸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모의고사로 바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출제 가능 문제집이라는 걸 또 문제집을 샀었는데, 그 출제 가능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출제 가능 문제집을 풀다가 버렸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바로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에듀윌에서 나오는 거 이거 10회분짜리 1차, 2차를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에듀윌에서 전국 모의고사, 그리고 랜드프로에서 나오는 7개년 이렇게 풀었었는데, 랜드프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방문각이나 이제 에듀윌 문제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방문각이나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둘 다 10회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랜드프로 같은 경우에는 7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이게 7회분짜리로 풀게 됐고, 제가 총 공부한 기간은 3개월 반이었지만 공부한 시간으로 따지자면 1400에서 1500시간 정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이 봉투 모의고사는 정말 아껴둬야 돼요. 10월달 마지막 시험이 이제 마지막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넷째 주에 시험을 봐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는 토요일에는 봉투 모의고사를 1회분, 2회분, 3회분을 풀었고 1회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고 2회분은 그냥 중간 정도, 그리고 3회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 점수랑 거의 비슷했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점, 72.5점, 그리고 75점, 60점, 마지막 세법 같은 경우에는 65점으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민법에는 잘못된 문제가 뭐 있어서 점수가 이제 2.5점 더 올라서 총 평균 점수는 6과목인데 이제 5과목으로 시험이 분류되어 있죠. 5과목에서 총 점수 평균은 70점으로 됐고, 이제 시험을 다 끝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본서나 출제 가능 문제집이 있는데 이 두 권은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합격 후기들 중에서, 많은 후기들 중에서 모의고사는 절대 풀지 말라라는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모의고사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이랑은 거의 진짜 흡사하다라고 느낄 정도였고, 저는 처음 모의고사를 볼 때는 아, 이게 정말 너무 어렵구나, 내가 아예 공부하지도 않은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지만 풀다 보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자주 틀리게 되는데 그 비슷한 문제들을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공인중개사 합격으로 가는 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어야 되고, 그 모의고사 속에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같은 게 설정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초적인 방향은 핵심 요약집이랑 단원별 기출문제지만 그 후에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는 저는 모의고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풀지 않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시험 공부를 해도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다기보다 암기에 좀 자신이 있고, 그리고 많은 방대한 양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타입이어서 저는 양으로 승부를 했어요. 특히 공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말 공포의 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공부한 양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핵심 요약집이 아니라 이런 공법 체계도라는 게 있어요. 이 체계도라는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 체계도 안에 있는 내용은 대신에 전부 다 알아야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계도를 다 보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분명히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체계도에는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소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체계도에 이런 식으로 따로 필기를 이런 식으로 따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소가 따로 딱히 필요가 없었죠. 대신 실제 공법을 보게 되면은 정말 머릿속에 하얘질 정도로 내가 공부한 과목이 맞나, 이게 공인중개사 과목인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 민법이 어려웠고 그리고 공법이 어려웠으니 뭐 내년에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학개론이 어려워지고 다른 과목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하겠죠. 그리고 세법은 공법의 동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양이, 공법이 이만큼 네모난 양이라면 세법은 그 속에서 한 4분의 1 정도보다 좀 더 작은 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체계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저는 따로 세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 그 공책을 계속 항상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반타작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과목 중에서 그 어떠한 과목도 버린 과목이 없었고, 그 버렸다라고 하기에 뭐 말할 수 있는 과목이라면 세법 정도인데 이거는 정말 기본만 공부했어요. 따로 막
체계적으로 전부 다 보고 막 끙끙 앓으면서 공부하고 문제집을 많이 풀지 않았고 단원별이나 핵심 요약집도 1회독만 하고 2회독, 3회독은 하지 않았어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버린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름 했었던 과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 한 번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00시간, 900시간 했었을 때 멘탈이 한 번 무너졌었는데 이 공부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동차 준비하신 분들은 모두가 똑같이 겪었고 그리고 그 겪은 거를 후기들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저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은 경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루 정도는 좀 뭐 커피도 마시고 바깥 바람도 쐬시면서 머리를 식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즌이라서 도서관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집안 환경을 약간 도서관 분위기로 만들고 이제 그 강성태 공부의 신 그분 ASMR 뭐 비 오는 소리 뭐 그다음에 공부에 집중되는 뭐 주파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틀어놓고 공부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봉투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는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제 시험처럼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합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뭐 보거나 말씀하시는 분은 뭐 손절을 하셔야 할 정도로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멘탈이 무너지더라도 그거를 잘 잡아내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2일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